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묘한 숫자입니다. 4자가 두 개가 있고요. 오전 11시 이것도 1, 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상황을 미리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론이 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기각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복귀를 말하는 거고요. 10분, 20분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뭔가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용을 말합니다. 속전속결이면 윤 대통령이 이긴 거고요. 승리. 10분, 30분 지나도록 아직 뭐 답을 말하지 않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장황하게 읽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인용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8대 0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각이나 각하 이런 게 것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상황에서 이견이 서로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제 내피실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 이제 발표가 있고 나서 쭉 이렇게 주요 언론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8대 0이냐, 5대 3이냐를 우리 놓고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튜브 중심으로 4대 4 기각설이 있잖아요. 저도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가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4대 4는. 5대 3이 사실은 근거에 가깝습니다. 8대 0이나 7대 1 아니면 5대 3, 요 셋 중에 한 개라고 우리 언론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8대 0 말이 돼? 7대 1 말이 돼?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쪽 좌진영에서는 탄찬 쪽에서는 8대 0이 압도적으로 대세입니다. 거기는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여기 국민의힘 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이 이제 세력들은 무조건 기각이죠. 4대 4 기각이 유튜브 안에서는 대세지만 이걸 이제 전체 레거시 미디어로 확대해 나가면은 5대 3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말이죠. 선고일까지 평의를 한다 그러네요. 특히나 그 선고가 있는 4월 4일 아침에 마지막 평기를 갖는다라고 지금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수가 있으면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분위기를 뺏기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경비 초비상 100m 내 진공 상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 휴업에 들어가고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경찰이 벌써 예고했잖아요. 가포 비상을 발동한다 그랬고요. 4일 아침까지 논의 후 최종 결론 낸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뭔가 거기 내부에서 한 사람이 이쪽 저쪽으로 가기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나오죠. 관례상 전원일치면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 이유 이런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전원일치가 말이죠. 아무래도 전원일치가 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이 전원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거기는 전개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원일치라면은 인용입니다. 그래서 전원일치만 아니면은 대통령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의견 갈린 한덕수는 주문부터 읽었다. 주문 읽는 순간 선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제 분석가들 대체적으로 이제 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진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보수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반보수. 우리나라에는 진보는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우리나라의 진보는요 전부 우리나라의 그 주류 세력이었던 이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반보수지 진보 이런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진보로 이제 구분하는 세 사람 여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 정영식, 김복경, 조한창 이렇습니다. 그 중도로 이제 분류되는 김영두, 정정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한 세 사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죠.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주면 대통령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단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갖고 조금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만일에 말이죠.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이슈는 이겁니다. 국론 분열입니다. 국론 분열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간다라는 논리죠. 8대 0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논리는 이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5대 3 아무리 나빠도 5대 3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하늘이 무너져도 5대 3 나온다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8대 0이 됐잖아요. 그때 그 8대 0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국론 분열 때문이거든. 그래서 8대 0으로 가야지만이 국민들이 승복한다라는 논리죠. 이거를 현재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이슈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이 훨씬 더 큰 목소리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건 됐는데 지지율 조사에서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는 뭔가 불확실한 신뢰도가 높지 않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용해야 된다가 60 이렇게 나와 있고 인용하면 안 된다. 복귀시켜야 된다는 한 3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소수 의견이 있을 때는 6대2, 7대1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인용파들이 주로 자기들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8대0, 6대2, 7대1. 최악의 상황에도 6대2는 나온다고 그들은 지금 떠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한덕수 대행 때처럼요, 총리 때처럼 의견 불일치가 터질 때는 5대3, 4대4와 같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의견 불일치, 극명하게 갈리는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요. 이 8명 가운데도 서로 속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한 두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인의 그 탄핵 심판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은요. 최소 3사람은 있다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최소 3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 3사람은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려고 하는 기각파들이 3명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이제 그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딱 불러드릴까요? 대통령은 4대4로 기각됩니다. 직무 복귀합니다. 이렇게 말해드릴까요? 자, 그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뭐 제가 책임질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불러드리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은 저쪽에 노래를 하는 거고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지지 그룹에서는 여기 나름의 논리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서로 그냥 이 두 가지 희망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100%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그날 빨리 결론이 나면은 대통령은 이제 직무 복귀하는 거고요. 한 10분 안에 10분이 뭡니까? 한 2, 3분 안에 바로 이렇게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이긴 거고요. 한 3분, 4분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 사례를 이렇게 견줘서 보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이제 시작되고요. 관례에 따라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 30분 그 정도 걸렸었죠.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때는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부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미리 읽고 그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론이 나와가지고 쫙 속보로 떴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지금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약간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한역은 없습니다. 마한역 변수는 사라졌어요. 그들이 그토록 마한역 그랬지만 어쨌거나 마한역 없는 상태로 가게 됐다. 이것은 승리했다. 일단 하나의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 마한역 없이 결론 내고요. 이 언론사 헤드라인만 제가 이제 뽑아왔습니다. 뭐 여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은 것을 쫙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윤석고일 지정에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이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정말 결과를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뭐 아무런 어떤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다릅니다. 박홍건 헌재 불이한 선거 땐 불복하겠다. 저항 선언하자.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심상치 않잖아요. 이 발언 자체가 뭔가 내용적으로 헌재 내부가 기각될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헌재를 자극하는 저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개딸들이 모여있는 데는 박홍건을 막 성토하더라고. 미친놈이다 저거. 왜 지금 이 시간에 헌재를 자극하느냐. 저거 완전히 저 수박 아니냐. 뭐 실제 수박 냄새 많이 나죠 박홍건이. 자,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박찬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쳤다. 한덕수 오늘 당장 마한역 임명해라. 요게 말이죠. 기사가 나온 게 오늘이거든요. 이게 이 기사화 될 때 박찬대는 이미 헌재 내부의 상황을 좀 알았을 텐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뭔가 불만의 표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한역 강공수가 자충수됐다. 헌재 지연불은 민주당의 선택.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한역 건으로 인해서 이 약 보름 가까이 더 이렇게 딜레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그 분석이 있습니다. 헌재 내부가 말이죠.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그 하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이재명이 2심 선고에서 무죄 선고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3명이 더욱더 단단히 결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명 정도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3명이 하나의 그룹핑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죠. 시간이 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한역 버리고 처음부터 민주당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8명 체제로 선거를 요구를 했으면은 오히려 더 유리했다라는 그런 진단도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민주 윤 파면 통해 국헌 수호해야. 이들은 말이죠. 헌재가 지금 선거 날짜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헌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기고 있으면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민주당 4월 4일 윤 탄핵 선고 그나마 다행이다. 권성동 윤 탄핵 선고 예고에 여당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 이거는 권성동뿐 아니고요. 권영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각을 원하지만 뭐 그 반대 경우에도 승복하겠다. 이 비슷한 말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자, 야당 윤 대통령 4일 선고 이재명 2심 영향받은 듯 5대3 기각은 불가하다라고 저들의 희망사항을 노래하고 있고요. 5대3 교착설에 초조했던 깜짝 기일 지정에 만장일치 8대0 기대한다. 그야말로 저들의 이제 희망 고문, 희망 회로. 윤상현 윤 탄핵 심판 당연히 각하될 것이다. 이준석 윤 탄핵 인용 전망. 조기 대선에서 사면 복권 노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카드라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이 언론사 주요 헤드라인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습니까? 너무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쪽은 지금
뭐 온갖 뭐 이런저런 개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헌재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알리는 예고탄이 아닌가, 예고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